강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철폐 5년 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이런 취지의 요청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동안 사실 풀고 싶었는데 당연히 풀어야죠. 사실 오를 수 있는 곳을 인위적으로 규제를 해서 못 오르게 해놨던 건 아니겠습니까? 눌렀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처음에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바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주제는 방금 보고 오신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한 주제였는데 속보가 들어와서 이거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연금개혁, 모수개혁 안에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18년 만에 합의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 소득 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안을 합의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립이 굉장히 지속돼 왔고 18년 만에 합의라고 하니까 굉장한 소식인 것 같은데 손석구 경제평론가 모셨는데 일단 이 연금개혁 합의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연금개혁이 그동안 여야 간의 입장차가 사실 22대가 아닌 21대 국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문제인데 예. 연금개혁을 큰 틀에서 보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부분이 있고요. 예. 혹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사적 연금까지 다 통과를 해서 기본 체계를 짜는 이제 구조개혁 부분이 있는데 예. 구조개혁 부분에 대한 거는 협상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 일단 두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합의가 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먼저 합의 처리를 하자라는 예. 이번에 이 합의가 된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건 소득 대체율의 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예. 여당과 정부에서는 소득 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44% 안을 고수하다가 예. 결국 민주당이 정부 여당안 소득 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일단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가 급물살을 탔고 그 외에 이제 부차적으로 붙였던 군 복무나 출산 크레딧 이걸 적용하는 기간 같은 게 마지막까지 좀 이견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까지 이제 합의가 되면서 오늘 국회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했었죠. 그런데 집값 급등 소식에 다시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레 높였어요. 여기 넓혔어요. 네. 구역을. 기존에는 이제 지난달 14일에 해제됐던 지역이 이제 잠삼대청,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예. 이제 일대가 이제 해제가 됐었고요. 35일 만에 이제 재지정이 됐는데 이번에 아예 다 통으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까지 예.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이 구역이나 동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구 단위로 지정이 되면서 그동안 예매 대상이 됐었던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용산구 한남동 일대 이런 아파트 단지들도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용산구까지 이렇게 통째로 묶은 것은 지금 강남을 시발점으로 한 집값 상승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집값이 비싼 지역의 집값을 더 들썩거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집값 급등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용산구까지 통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번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기존 52.79제곱킬로미터에서 163제곱킬로미터까지 3배나 확대가 됐고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도 근데 대출 규제 뭐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집값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한 번 오른 집값은 다시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집값 안정이라고 하면 일단 지금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열돼 있는 일단 이런 투기적 거래들은 일단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투기적 거래는 잦아들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간에 토지 해제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 번 오른 집값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거래가 체결이 되면 주변의 집 시세로 퍼져나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주변 집 시세까지 일종의 기준점이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라든지 아니면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진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집값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꼭 토지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코픽스도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대출받기도 좀 용이해진 상황인 거고 더욱이 스트레스 DSR이 7월에 3단계가 도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출을 좀 앞당겨 받으려는 수요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감안하면 토지가 해제됐다고 해서 지정됐다고 해서 해제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안정될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돼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아닐 수도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됨으로써 잠재돼 있던 주택 매수에 대한 심리를 부추겨서 지금 단기간에 집이 많이 오른 건 있지만 이걸 다시 재지정했다고 해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요 35일 만에 번복이 된 겁니다. 한 달 만에 오락가락한 셈인데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희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팔고 반포 압구정 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2월 달에. 그랬는데 토지 풀이자 저는 그때 27억 5천 정도가 그 정도 예측했어요.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투자를 갖는 주 목적으로 집을 이제 생각해 두셨는데 이런 게 딱 터지니까 아예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안 맞아서. 이 조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발효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 지역의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하려던 분이 뭐 가계약금 수천만 원 날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한다는 것도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심지어 발표되기 전에 가계약을 체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남 지역은 워낙 이제 매수 심리가 과열됐었기 때문에 물건만 나오면 물건 보지도 않고 산다라는 그런 심리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계약을 상태로 일단 계약금을 먼저 집어넣으신 분들은 쉽게 말해서 23일까지 계약을 체결을 하든 아니면은 계약을 그냥 취소를 하고 가계약 넣었던 계약금을 날리든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매수하려던 분들은 토지구역 지정된다고 하니까 이걸 다시 사야 되나? 그냥 계약금을 날리고 그냥 계약을 취소하는 걸로 할까? 반대로 이제 집을 매도하려던 분들은 그럼 호가를 좀 낮춰서라도 지금 계약을 23일까지는 끝마쳐야겠다. 이런 서로 상반된 그런 수요들이 지금 부딪혀서 일대 강남 부동산 시장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과 상관이 없던 지역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고 해서 서초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집값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주택 매수 과열이 나타났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외의 지역까지 이번에 구단위로 통으로 다 묶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앞으로 이사갈 집을 미리 갭투자 형식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토지를 묶여버리게 되니까 이런 거래들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실수요자들한테까지도 이게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시장은 송구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규제 철폐 차원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토지거래 허가를 일부 풀면서 예상외로 이렇게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여타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겠다. 아까 허가구역이 확장되면서 실수요자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 시장은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걸 뭐 집값 안정이라는 잣대를 놓고서 지금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스스로도 자기 모순이죠. 토지를 해지하면서 됐던 명분은 토지의 정책 효과가 이미 많이 상실됐다. 그리고 주택시장은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라는 자신의 철학을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35일 만에 다시 토지를 지정을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 그건 사실 그동안 자신이 보여왔던 철학과 행보에도 또 배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이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난달에 풀었던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첨당동 일대의 그 토지 기간이 사실 6월까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충분히 숙려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됐는데 왜 굳이 1월에 토지를 해지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시사를 하고 한 달 뒤에 바로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기를 보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판단들이 많았었고 예.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고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오세훈 시장도 역시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예. 이걸 어떻게 토지 해제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결과물, 산물로서 드러내고 싶어서 좀 조급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선용 선전 아니었냐, 정책 신뢰도만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집값이 바뀔지도 지켜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